자, 이번에는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인천입니다. 최대 격전지. 자, 뭐 많은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과연 동미추홀 을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뛰쳐나갔는데 안상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겼기 때문에 둘이 어떤 그 잡음이나 와해가 되면서 상대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인지, 연수 을 지역은 민경욱 의원이 들으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단일화 문제 때문에 조금 이득을 봤다, 이렇게 평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번에도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완주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과연 정의당 후보가 과연 이 핸디캡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민경욱 의원은 죽었다 살아왔다, 꼭 당선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잡음과 막말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지역. 남동 각 지역은 이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얼마나 선전을 펼칠 수 있는지, 이 지역도 막판 들어서면서 오차범위 내려 들어오면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구 미추홀 을 지역, 이 윤상현 의원이 사실 그 20대 총선 때도 당에서 좀 부조리한 상황에 놓이면서 뛰쳐나가서 당선이 되고 다시 보수당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컷오프가 되면서 근데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은요, 외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대선 전체 판세를 볼 때에 충청을 전국의 축소판이라 그러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총선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그와 비슷하게 인천이 전국의 축소판을 또 보여줍니다. 지난 20대 총선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총선도 보면 13석을 놓고 팽팽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세 곳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들도 손쉽게 압승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7석을 했기 때문에 7석에서 조금 더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한 5곳 정도 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당 입장에서 지난번에 4석에 그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연수월처럼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가 되지 않은 지역구도 노릴만 하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서로 더 세력을 넓혀서 의석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지역입니다. 예. 통합당에서는 이제 알려진 대로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막말 때문에 김대호 참여영진 후보가 아웃됐습니다만은,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사실 컷오프에 됐다가 경선을 치르고 또 이제 공천 그 위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낙마의 위험성이 갔다가 또 바뀌고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뒤집어졌거든요. 네. 사실 뭐 지역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썩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정일영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가 분산된 표로 있고, 이정미 후보가 매우 다른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 다음으로는 말하자면 득표력이 굉장히 강한 후보라서 거의 18% 가까운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본다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매우 큰 어떤 그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일영 후보가 민경욱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막판 혼전 양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민경욱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부지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분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이번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반대로 윤상현 후보하고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는 안상수 후보가 의외로 득표력이 그렇게 많이 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것은 갈수록 이마 양대 구도, 즉 윤상현 후보 대 말하자면 남영희 후보의 양대 구도로 좀 강하게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또한 이렇게 혼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